안녕하십니까, 고행 강사 치차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특강 166페이지의 현대소설 3강 김동리의 역마입니다. 자, 이 작품은 2013학년도 9월 모평에 2013학년도 9월 모평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도 이 작가는 2002학년도에 한번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 작품도 김동리 작가라고 하면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내용도 잘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물 관계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이게 숨겨졌던 혈연의 관계 뭐 이런 거 관련 있고 운명 이런 거랑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잘 쫓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자, 성기고 주인공 성기죠. 주인공은 성기고 여기에 이 역마살이라는 게 결국 이 소설의 갈등의 원인이에요.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탓이고,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상에 반했던 때문이라면 성기의 역마운도 결국 할머니가 장본이라. 자, 지금 이게 결국 성기의 역마살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 어머니 중서방 나오죠? 여기 어머니가 나오는데 어머니 이름은 옥화고요. 이 옥화가 중서방이란 건 뭐냐면 여기는 스님이 아버지였어. 성기 아버지는 스님이었고, 여기서 중서방을 정한 건 할머니가, 여기 이제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겠지? 할머니가 남사당, 여기서 남사당이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따 이제 제가 인물 관계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렇게 지금 아버지와 할아버지, 여기 지금 남성이 2명 나오죠. 이 2명이 모두 역마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였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결국 성기의 역마살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지를 시켜서 살을 떼보려고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 중질에서 못 다 푼 살을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책장살을 시켜서 풀어보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성기로서도 불경보다는 암만 해도 이야기책에 끌리는 눈치요, 중질보단 차라리 장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청이기도 하여, 그러나 옥화는, 자, 중요한 건 여기, 그러나 옥화는 화개장만 보이기로 다짐을 받은 뒤, 자,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옛날에 시장은 5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5일에 한 번만 장이 열려. 그러니까 여기는 이걸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여기서 하루만 장사해도 못 살겠지. 그럼 이 장터 저 장터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떠돌이 삶을 사는 거야. 하지만 옥화는 다른 곳은 못 가고 오직 이 화개장만 보이기로 한 거예요. 즉 다른 장터로 못 가게 한 거야. 이렇게 못 가게 한 것은 결국 역마살을 피하기 위해서, 역마살을 피하려고 한 거예요. 성기가 마루 앞 축대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옥화는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더운데 왜 이 자세 내려오냐, 곁에 있던 수건과 부채를 집어 그에게 주었다. 지금까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들려주고 있는 듯한 낯선 계집애는, 자, 여기 이제 낯선 계집애가 이제 여기는 이 소설의 여자 주인공입니다. 자, 여자 주인공. 자, 이름은 계연이에요. 계연. 책 읽던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성기를 바라보았다. 갸름한 얼굴에 흰 자위, 검은 자위가 꽃같이 선연한 두 눈이었다. 자, 갸름한 얼굴에 흰 자위, 검은 자위가 꽃같이 선연한 두 눈이란 것은 여기서 계연의 외양묘사가 되겠고, 이때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 하여, 자, 여기서 가슴이 찌르르 하여 갑자기 생기띤 눈으로 지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를 바라보았다. 자, 이건 결국 계연에 대한 호감이 되겠지, 그지? 첫눈에 반한 거야. 계연에 대한 호감. 한눈에 반했네요. 처음 딱 보자마자. 얼마 뒤
계집애는 안으로 들어가고 옥화는 성기의 점심상을 차려 들고 와서 최장수 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최장수가 여기는 이 계연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계연의 아버지 최장수.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자,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계연에게 호감을 느끼는 아들의 모습을 봤으니까 결국 계연하고 성기가 이어지기만 하면 역마살이 끝나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는 것은 결국 계연과 잘 이어져 역마살이 끝날 것 같은 예감 때문이야. 최장수라니 성기는 밥상을 받은 채 그러나 얼른 숟가락을 들려고도 않고 그의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자, 숟가락 안 들고 엄마 얼굴을 쳐다보았대. 왜? 이거 다 계연에 대한 관심 때문이죠. 계연에 대한 관심 때문이야. 굴에 산다더라. 이번에 어쩌면 하동을 해서 진주 쪽으로 나가볼 참이라는데 어제 저녁에 화개골로 들어왔다. 자, 어제 저녁에 이제 화개골로 들어왔어. 그리고 저 따라 있는 그 최장수의 무남동녀인데 영감이 화개골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동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그동안 좀 맡아 있어 주기로 했다면서 옥화는 성기의 눈치를 살피듯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 지금 여기는 요 세 줄은 결국 계연이 여기에 머물게 된 계연이 여기에 머물게 된 경위를 요약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는 거지요. 요약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어요. 화개골에는 며칠이나 있겠다는 거. 들어가 보면 재미나면 지리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 볼 눈치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관심이야. 그리고 나서 옥화는 또 그리고 그런 사람의 딸같이는 안 뵈지 하였다. 계연이라는 이름이었다. 자, 그런 사람의 딸같이는 안 뵈지 하는 것은 그만큼 얼굴이 예쁘고 뭐 그렇다는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그래도 그런 사람의 딸같이는 안 뵈지 이 말은 계연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도 성기에게도 들었으면 좋겠다. 성기는 잠자코 밥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밥은 반도 먹지 않고 상을 물려버렸다. 자, 밥은 반도 먹지 않고 상을 물려버렸대. 왜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게 다 똑같아. 결국 계연에 대한 관심 때문에 계연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튿날 성기가 책전에 있으려니까 그 최장수 딸이 그의 점심을 이고 왔다. 그러면 여기서 그 최장수 영감이 딸 점심을 이고 온 건 다 누가 시킨 거? 그렇지, 옥화가 시킨 거지. 이거 지금 옥화가 시킨 건데 옥화가 시켰어. 그럼 왜 옥화가 이런 일을 시켰냐면 이렇게 시켰다는 것은 지금 어제 대충 아들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계연과 성기를 가깝게 하려는 의도죠. 집에서 장태래까지야 소리지면 들릴만한 거리였지만 그래도 첫날 늘 이고 다니는 상도로마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벌써 처녀티가 나는 남의 큰애기들어 이런 사환을 시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보통 상도로마가 다 되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상도로마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쨌든 이 여자하고 잘 이어지려면 뭐라도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그러나 그녀는 자 정작 그녀의 쪽에서는 그러한 빛 없이 그 꽃송이같이 환한 눈을 웃음을 담은 채 자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웃고 있다는 것은 이건 다시 바꿔 얘기하면 계연도 성기에게 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어? 떡과 엿과 참외들을 팔고 있는 음식점 쪽으로 곧장 눈을 팔고 있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잡아라. 이제 중약에서 이제 온갖 일들이 있었겠지. 그래서 애탄 사랑을 나누긴 하는데 결국에 떠나보내기로 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계연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결국 이별을 맞이한 얼굴이고, 여기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성기의 얼굴만 일심으로 바라보았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성기의 얼굴을 이렇게 일심으로 바라본 건 자기 잡아달라는 얘기고, 하지만 결국에 아무런 새로운 명령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즉 여기는 성기의 소극적인 태도를 볼 수 있어. 자, 그랬더니 오빠 편히 사시오. 자, 여기서 오빠 편히 사시오라는 것은 결국 이별이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계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적 삶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드나무와, 자, 여기서 잘 봐라.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드나무와 산울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속이라는 것은 배경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 묘사가 여기에 어떤 서정적인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고 있어요. 이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대. 그러면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 것은 결국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도 경칩도 다 지나 청명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자, 여기서 지금 우수, 경칩, 청명 무렵이라고 했는데 이게 계절은 봄인 거야.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부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배경묘사인데 이 봄의 배경묘사는 여기는 이 성기가 기운을 차리게 된다는 것을, 기운을 차리게 될 것이란 것을 암시합니다. 됐죠? 성기가 곧 기운을 차리게 돼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봄의 생동력, 이런 거, 생동감 이런 거.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보고 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끝을 피우는 곳에 이렇게 물었어요.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여기서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이 말은 아버지 쪽으로 가고 싶냐, 아버지와의 삶을 물어본 거고,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이 말은 어머니와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삶 저 삶 모두의 대답을 하지 않았어.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자,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이란 건 과거 회상이 되겠지, 그지? 여기서 중간에 지금 과거 회상이 들어가 있어요. 보는 사람마다 성기 외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마음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그 최장 수영감은, 자, 그 최장 수영감은 36회전 남사당. 우리 이 소설 처음에 시작할 때 할머니가 남사당, 그래, 그 남사당. 그 다음에 아버짐이 틀림없다는 거. 계연은 왼쪽 깃바퀴의 사마귀와 당신의 동생이 분명하다는 것,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 했냐면, 자, 여기서 인물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관계 설명을 통해서 이별의 이유, 이별의 원인, 요거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해됐죠? 게다가 여기에 지금 보면 검정사마귀라고 나오는데 이 검정사마귀는 혈연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혈연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떠나보냈다는 거야.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4세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나. 하도 아슬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가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명도는 귀신이가 무당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무당을 불러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많이 들여다보는 것을 제잘려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지금 들었어.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눈에 불을 켜듯 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야.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돼. 그지? 그리고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어딘지 어쩌겠냐.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타 생각하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자, 여기서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던 건 여기는 이 성기에 대한 미안함, 안타까움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죠? 안타까움 이런 것 때문일 거야. 자,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 같은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는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결심이나 하듯, 자, 여기서 결심을 했어. 무슨 결심이나 하듯 입을 살짝 지그시 깨물었대요. 그럼 여기서는 새로운 결심이란 건 결국 운명에 순응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과거의 상이 되겠어. 다시 여기서 현재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은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은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대. 즉 다시 말하면 옥화 또한 운명에 순응하기로 한 거야. 순응하기로 한 거야. 그럼 어쩌려냐. 너 졸대로 해라. 성기는 아무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들어 누워버렸다. 그러고 나서 한 달포나 지난 뒤였다. 자, 시간의 경과. 충분히 생각을 정리할 만한 시간이 지났죠. 그죠? 시간의 경과. 자, 그 다음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학해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이야. 시간이 이제 여름이 됐네. 그래서 여름의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릅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난 성기는 옥하더러. 엄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줘. 자, 옆판 하나 달래. 그러면 결국 떠돌이의 삶에 순응하기로 한 거야.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지도 한 보름이 지나 뻐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선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또 배경무사가 나오네. 새명역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고 여기서 날은 유달리 맑게 개었어요. 자, 여기 지금 배경무사가 나오죠. 여기는 이 배경무사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은 결국 운명과의 갈등이겠죠. 그래서 성기는 그의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떠나게 됩니다.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자, 다 됐죠. 자, 그러면 인물관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이 소설은 결국 주막을 운영하던 할머니부터야. 이 할머니가 젊은 남사당과 하룻밤을 보냈고 그리고 낳은 자식이 옥화였단 말이지. 그리고 옥화는 떠돌이 중과 또 하룻밤을 보내고 낳은 자식이 누구였다? 성기였단 말이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사당과 중과 성기로 이어지는 이 남자 가게는 자연스럽게 역마라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그래서 여기는 이 역마를 이겨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최장수 영감과 계현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둘은 동일 인물로 추정이 되고, 그러면 결국 여기는 이 계현과 성기는 혈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이 둘은 운명적으로 뭐 한다고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어. 이해됐죠? 그래서 결국 주어진 여기는 이 영만한 운명이 이 소설의 갈등이 된다. 자, 다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소설은 운명과 갈등하게 되지만 결국의 결론은 그 운명에 순응하게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인물관계도 다 정리했고 내용도 다 보셨죠? 자, 이 소설은 운명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운명에 순응하게 된다는 점이 이 소설의 주제인데요. 그거 위주로 해서 잘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3강의 영마도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안녕.